생애 첫 선거로 단번에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에 등극하여 전설이 된 남자. 천부적인 친화력으로 서방 세계의 중재자 역할을 야무지게 수행하고 있는 이 젊은 대통령의 이름은 바로 에마뉘엘 마크롱입니다. 그는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외에 24살 연상의 부인을 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부모님이 전학을 보내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결혼에 꼴이 나여 현재까지도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로맨티시스트로 평가받고 있죠. 과연 마크롱은 어쩌다 24살 연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으며 어떻게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마크롱은 1977년 프랑스 아미엥에서 의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마크롱은 어릴 때부터 비상한 두뇌를 자랑했으며 학창시절 줄곧 최상위권 노동생으로 성장해 나갔죠. 특히 어린 마크롱은 의사일로 바쁜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교사 출신인 외할머니 덕분에 문학, 역사, 철학 등 심도 깊은 학문을 배우며 교양을 쌓았다고 합니다. 준수한 외모에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 지역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마크롱은 그야말로 엘리트 엄친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이 된 마크롱은 학교 내에서 한 여인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잘생긴 노동생이 반한 상대는 바로 자신보다 24살이나 많은 선생님 브리지트 트로뉴였는데요. 그녀는 문학과 연극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은 브리지트의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의 지성과 카리스마에 초기부터 강한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사랑에 빠져간 마크롱은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극부에 가입했습니다. 사춘기 학생의 열렬한 구애였죠. 선생님은 어린 학생의 마음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수록 마크롱은 더욱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마크롱은 선생님에게 함께 연극 대본을 집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승낙하여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대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차 가까워졌죠. 마크롱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은 걸까요? 1년간의 구애 끝에 선생님은 마크롱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15세 소년과 39세 교사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브리지트는 인터뷰를 통해 이 당시를 회상하며 마크롱은 또래보다 무척 성숙했고 지적인 수준 또한 높았다. 나는 그와 거의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이룬 둘에게 이제 아름다운 미래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부터 크게 삐걱거립니다. 선생님은 이미 결혼하여 새 자녀를 둔 유부녀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녀의 첫째 아들은 마크롱보다 2살이나 더 많았고 둘째 딸은 마크롱과 동급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연히 마크롱의 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브리지트에게 현실을 깨달아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가졌지만 내 아들은 당신과 아이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지트는 나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죠. 둘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마크롱의 부모님은 결국 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마크롱을 파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보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브리지트에게 꼭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며 약속했다고 합니다. 파리로 강제 전학간 마크롱은 자신이 보란듯이 성공해야만 사랑하는 브리지트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합니다. 그 결과 그는 프랑스 내에서도 명문 고등학교로 손꼽히는 앙리 4세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파리 정치대학을 거쳐 프랑스 고위 관료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행정학교인 국립행정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탄탄히 밟아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브리지트에게 매일같이 전화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첫 만남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른 2007년에 드디어 결혼까지 성공하는데요. 이때 마크롱의 나이 30세, 브리지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브리지트가 어린 제자와 만나면서 전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으며 마크롱과의 결혼을 위해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 뒤 쓸쓸하게 온둔 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사망하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사생활 영역이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나는 아버지를 동경했다. 아버지는 존경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인물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이지만 누군가에겐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랑의 결말이 된 셈이죠. 그토록 반대하던 마크롱의 부모님도 이 둘의 결혼을 인정했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브리지트의 세 자녀들도 마크롱과의 결혼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크롱의 어머니는 자신보다 불과 4살 어린 며느리 브리지트에 대해 너무 사랑스럽다. 내게는 며느리가 아닌 친구라며 과거의 껄끄러운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지트는 결혼 이후 마크롱을 완벽하게 내조하며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파격적인 러브스토리와는 별개로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마크롱의 야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에서 금융인으로서 승승장구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상무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정계 진출이었는데요. 마크롱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손을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였습니다. 마크롱은 2014년 올랑드 대통령의 요청으로 경제산업 디지털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죽어버린 프랑스 경제를 개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마크롱은 36세로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고용과 해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상점들이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마크롱법을 통과시키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는 1906년부터 일요일 소매점 영업을 금지해왔는데 마크롱은 이 법을 개정해 파리 시내의 백화점 등이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그 결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소비가 활성화되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는 마크롱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올랑드 대통령의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 줄리 가이와 비밀리에 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인 4%를 기록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이자 올랑드의 소속당이었던 사회당은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마크롱은 점점 사회당으로부터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마크롱은 직접 앙마르슈라는 이름의 정당을 창당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대권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앙마르슈는 전진이라는 뜻으로 에마뉴엘 마크롱의 이름 앞글자인 E와 M을 따서 만든 정당입니다. 이 신당은 좌파나 우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 성향을 표방하며 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지 기반이 약했지만 마크롱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좌우파에서 인재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당을 급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마크롱은 39세의 젊은 나이였고 경륜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대통령 당선까지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의 지지 캠프에서도 다음 대선을 노리자고 설득했지만 마크롱은 지금이 적기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죠. 집권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에게 외면받은 지 오래였고 유력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가족 채용 비리 문제 등 부패를 얼룩져 있는 가운데 마크롱의 예상대로 대중들은 젊고 유능한 마크롱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스승과 제자 관계였던 두 사람의 파격적인 러브 스토리를 언급하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마크롱은 만약 내가 24살 연상이었다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한 여자를 향한 마크롱의 일편단심 러브 스토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게 되었고 각종 사생활 문제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과거 프랑스 정치인들과 더욱 비교되어 마크롱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마크롱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밝히는 통화 내용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고 2017년 프랑스 대선 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마린 르펜을 꺾고 66%라는 득표율로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마크롱이 대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인 브리지트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브리지트는 오랜 경륜을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마크롱이 공석에서 능수능란한 제스처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코칭을 해줬으며 마크롱과 함께 정책과 공약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멘탈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등 선거 기간 내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브리지트는 제게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런 기억력, 그런 지적 능력을 본 적이 없다며 저는 항상 마크롱 대통령을 존경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후 마크롱의 행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 회복과 국제 외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서민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엘리트주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국민의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잠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자국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여러가지 규칙을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영국이 법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다고 느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민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왔는데 일부 영국인들은 이로 인해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했고 이 돈을 영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의 약 51.9%가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하여 브렉시트가 확정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이 빠진 유럽연합에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약 16년 동안 독일 총리로 장기 집권한 메르켈 총리마저 사임하면서 마크롱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질 때도 푸틴을 만나 설득을 하는 등 현재도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현 시점에서 마크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엘리트 출신답지 않은 사교적이고 서민적인 성품,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무섭도록 강행하는 추진력 등은 프랑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2022년 대선에서 또다시 마린 르펜을 꺾고 5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현재 마크롱의 나이는 46세이고 영부인은 71세입니다. 최근에도 이들은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스승과 결혼해선 안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인 사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인생이 임하게 펼쳐진 그는 훗날 어떠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까요?